미국의 새로운 화성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를 싣고 화성으로 향하는 우주선 마스 2020에서 기술적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2020년 7월 30일 우주선이 안전모드 상태에 들어갔다며 우주선이 현재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필수 시스템을 유지한 상태에서만 운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우주선이 지구의 그늘 구간에 있을 때 우주선 선체 일부의 온도가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장애 원인을 추정했습니다. 그 후 퍼서비어런스는 정상적인 운행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최종 단계에서 차질이 생겨 3차례 발사가 연기되었다가 발사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27일 낮 현재 퍼서비어런스는 화성까지 총 4억 7,080만 킬로미터 여정 중 절반을 지나며 순항 중입니다. 퍼서비어런스는 화성까지 직선으로 날아가지 않고 태양의 중력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비행 중입니다. 이때까지 퍼서비어런스는 화성까지 총 비행거리로는 절반점을 통과했지만 직선거리로는 지구와는 4,270만 킬로미터, 화성과는 2,880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화성 쪽에 더 가까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의 위치에서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 JPL 관제소와 송신을 주고받는 데는 2분 22초가 걸리며 화성에 도착했을 때는 지구에서 2억 9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총 11.5분이 걸리게 됩니다. 퍼서비어런스 운영팀은 비행 중에도 레이더 이미저 RIMFAX, Radar Imager for Mars Surface Experiment와 환경 분석기 MEDA, Mars Environmental Dynamics Analyzer 등 로버의 크고 작은 장비와 시스템 상태를 계속 점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적도 인근의 고대 삼각주로 추정되는 예제로 크레이터에 착륙해 고대 미생물의 흔적을 찾는 것을 주요 임무로 갖고 있으며 지질 탐사 및 고대 기후 분석 등을 통해 궁극에는 화성 유인 탐사의 길을 열어놓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또 나중에 다른 우주선이 회수해 지구로 가줄 수 있도록 암석과 부서진 돌 조각과 흙, 먼지 등으로 된 레골리스 시료를 채취해 용기에 보관하는 임무도 갖고 있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2021년 1월 4일 현재 화성과 약 1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시속 83,150킬로미터로 비행 중입니다. 정확히 45일 뒤인 2월 18일 오후 3시 30분께 시속 2만 킬로미터로 화성 100킬로미터 상공에 도착해 대기권 진입을 시작합니다. 퍼서비어런스호의 진입, 하강 및 착륙인 EDL, Entry, Descent and Landing은 대기권 진입 10분 전에 태양광 패널과 연료 탱크 등 화성까지 비행에 사용한 장비를 떨궈내고 소형 제어 로켓이 달린 캡슐인 에어로쉘만 남기는 준비 작업으로 시작됩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에어로쉘의 보호곽에 쌓여 대기권에 진입하는데 마찰열로 외부 온도가 1300도에 달하지만 내부에서는 열방패 효과로 상온을 유지합니다. 에어로쉘은 대기권 진입 과정에서 등 쪽 보호각에 제어 로켓을 가동해 착륙 목표지인 예제로 크레이터로 방향과 각도를 잡고 대기권 마찰로 속도가 시속 1600km로 줄어든 뒤 착륙 목표지와의 거리를 계산해 초음속 낙하산을 펼치게 됩니다. 이 낙하산은 지름 21.5m로 대기권 진입 240초 뒤 약 11km 상공에 도달했을 때 전개되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때 퍼서비어런스는 처음으로 화성 대기에 노출되고 주요 카메라와 레이더 등을 가동해 주변 지형을 신속하게 탐색하고 미리 탑재된 착륙 목표 지역 지도와 비교하며 안전한 착륙 지점으로 향하게 됩니다. 화성은 대기가 옅어 낙하산을 펼쳐도 로버의 하강 속도를 시속 320km 이하로 줄일 수 없는데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유영대 등에 매는 제트팩, 즉 분사 추진기처럼 로버 위에 하강 장비가 실려 있습니다. 모두 8개의 로켓 엔진으로 구성된 하강 장비는 2100m 상공에서 등쪽 보호각과 낙하산을 떼어낸 뒤 지상을 향해 엔진을 가동해 동체 균형을 잡으며 하강 속도를 시속 2.7km까지 줄이게 됩니다. 착륙 12초 전 20m 상공에 도달하면 길이 6.4m의 나일론 케이블 3줄에 로버를 달아 하강시키는 이른바 스카이 크레인 기동을 하며 퍼서비어런스호는 화성 표면에 착륙하자마자 이 케이블을 끊게 됩니다. 하강 장비는 이후 퍼서비어런스호와 멀리 떨어지는 곳에서 자유 낙하하게 됩니다. 지구와 화성의 거리는 전파 신호가 도달하는데 약 10분이 걸려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화성에서 실제 일이 벌어진 지 10분 후에나 알 수 있습니다.
나사에서 EDR 시작을 알릴 때 이미 로버는 착륙하고도 3분이 지난 뒤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화성에서 활동 중인 유일한 로버인 큐리오시티도 지난 2012년 8월에 이런 EDL 과정을 거쳐 착륙에 성공했고 EDL 제어 기술도 그때보다 더 정교해졌지만 약 410초간 수백 가지의 과정이 톱니바퀴처럼 자동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공포의 7분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화성 착륙이 쉽지 않다는 점은 인류의 화성 탐사선 중 40%만 착륙에 성공한 통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1997년 소저너를 시작으로 스프릿, 오퍼튜니티, 큐리오시티 등을 성공적으로 착륙시킨 나사는 5번째 로버인 퍼서비어런스호의 착륙 시도를 세계 이목이 쏠리는 축제로 준비 중이었습니다. 퍼서비어런스의 화성 착륙이 2021년 1월 16일 현재 어느덧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총 4억 7,100만 킬로미터 중 4억 650만 킬로미터를 비행해 전체 여정의 86%를 돌파하며 2021년 1월 16일 현재 화성까지 약 6,419만 킬로미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속 8만 1,000킬로미터로 비행 중인 퍼서비어런스는 정확히 33일 후에 화성 100킬로미터 상공에 도착해 시속 2만 킬로미터로 대기권에 진입하며 성공 확률이 50%밖에 안 되는 공포의 7분으로 불리는 착륙을 시도하게 됩니다. 퍼서비어런스가 한국 시간으로 2021년 2월 17일 현재 화성 목적지까지 약 4억 7천만 킬로미터의 대장정 중 300만 킬로미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긴 여정의 99% 이상을 마무리했으며 한국 시간으로 19일 오전 5시 48분 화성 대기권 진입을 시작으로 성공 확률 50%의 가장 어려운 관문인 진입, 하강, 착륙에 나서게 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퍼서비어런스 프로젝트 팀의 제니퍼 트러스퍼 부책임자는 브리핑을 통해 로버가 현재 완벽하게 작동 중이며 모든 시스템이 착륙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수백 명의 기술진과 과학자들이 화성에서 로버의 첫 신호가 들어오길 고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퍼서비어런스호는 대기권 진입부터 착륙까지 약 7분에 걸쳐 수백 가지가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정확히 작동하면 한국 시간 19일 오전 5시 55분 목표 지점에 안착하게 되며 곧바로 도착을 알리는 핑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미국은 지난 2012년 핵추진 로버 큐리오시티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경험이 있고 이 착륙 시스템을 더 안전하게 개선했지만 예제로 크레이터가 평평하고 안전하던 이전 착륙지와 달리 곳곳에 위험한 지형을 갖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제로 크레이터는 수십억 년 전 강물이 호수로 흘러들면서 운반해온 퇴적물이 부채꼴 모양으로 쌓인 고대 삼각주로 곳곳에 바위가 널려 있고 모래 언덕이 있으며 70m 깊이의 벼랑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큐리오시티도 원래 이곳을 착륙 목표지로 삼았다가 너무 위험해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착륙 과정에서 주변 지형을 신속히 탐색해 사전에 입력된 지도와 비교하며 착륙지를 더 정확하게 찾고 위험물이 있으면 피해갈 수 있는 새로운 착륙 기술에 대한 자신감도 작용했습니다. 트러스퍼는 화성에서의 착륙은 어떤 것도 보장할 수 없지만 우리는 로버를 화성 표면에 안착시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10년을 준비해왔다고 했습니다. 퍼서비어런스호는 예제로 크리에이터의 착륙 목표지에 안착하면 우선 주변 이미지를 촬영해 위성을 통해 지구로 전송하고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앞서 한 달가량 기기를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퍼서비어런스가 예제로 크리에이터의 착륙을 시도할 때 화성 궤도를 도는 미국과 유럽의 위성들이 모두 동원되어 새 손님 맞이에 나서게 됩니다. 모두 5대로 구성된 이 화성 궤도를 도는 위성들 덕분에 약 2억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로 신호가 전달되는 시간인 11분 20초를 제외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로버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 JPL에 따르면 JPL 관제소와 퍼서비어런스 간의 짧은 지시와 신호는 직접 주고받을 수 있지만 이미지를 비롯해 데이터 양이 많은 것은 화성 궤도선이 중간에서 신호를 받아 지구의 심우주통신망 DSN으로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퍼서비어런스는 화성 대기권에 진입해 착륙을 시도할 때 로버에 탑재된 안테나 중 일부는 강력한 X밴드 주파수로 DSN의 짧은 신호를 직접 송신하고 나머지 안테나는 극초단파로 화성정찰 위성 MRO와 대기탐사선 메이븐 등 화성궤도 위성과 교신을 하게 됩니다.
특히 7분여에 걸친 퍼서비어런스의 진입 하강 착륙 과정 중 마지막 2분은 지구에서 봤을 때 수평선 너머에서 이루어지는 바람에 엑스밴드 수신이 가능하지 않아 화성 정찰 위성 MRO와 대기 탐사선 메이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화성 정찰 위성 MRO는 지난 2006년 화성 궤도에 배치된 뒤 과학 탐사 임무를 수행하며 지상 로버의 통신 중계 임무를 맡아왔으며 퍼서비어런스 착륙을 앞두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 진입, 하강, 착륙, EDL, Entry, Descent and Landing 과정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성 정찰 위성 MRO는 퍼서비어런스호가 보내는 신호를 받아 지름 3m의 접시 안테나로 즉각 지구로 송신합니다. 이 덕분에 지구 관제소에서는 신호 송신에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한 착륙 예정 시간인 새벽 5시 55분 직후에 퍼서비어런스의 안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성 자료를 받을 심우주통신망 DSN, Deep Space Network은 지구의 자전 위치와 관계없이 태양계 내의 우주선과 언제든 교신이 가능하도록 캘리포니아 남부 바스토우와 스페인 마드리드 인근, 호주 캔버라 교외 등 세 곳에 여러 대의 접시 안테나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퍼서비어런스호 착륙 때는 마드리드의 안테나가 화성을 향해 있어 주 수신처 역할을 하고 바스토우의 안테나는 백업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착륙 후에는 지난 2001년부터 화성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 오디세이가 오전 6시 27분쯤 퍼서비어런스호가 착륙한 상공을 지나면서 로버와 교신을 시도하고 이어 오전 8시 26분께는 유럽 우주국의 가스 추적 궤도선이 로버의 상태를 점검하고 로버가 촬영한 착륙지 주변의 이미지를 받아 지구로 전송하게 됩니다. 대기 탐사선 메이븐은 많은 정보가 담긴 착륙 과정의 분강 자료를 수집해 화성 정찰 위성 등이 실시간으로 파악한 자료를 보완하게 됩니다. 퍼서비어런스 착륙 이후 임무 수행 과정에서도 이들 궤도선이 번갈아가며 중계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며 유럽 우주국의 마스 익스프레스 위성도 필요할 경우 비상 송수신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2021년 2월 18일) 화성 적도 인근의 고대 삼각주로 추정되는 곳에 안착한 퍼서비어런스는 과연 붉은 행성의 생명체 존재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1909년 망원경으로 화성을 처음 관측한 이래 인류는 화성을 줄곧 주목해왔고 화성의 생명체 존재에 관한 질문이 늘 따라왔습니다. 총 27억 달러가 투입된 최첨단 로버가 투입되고 고대 생명체 흔적을 찾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그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제트추진연구소 JPL에 따르면 착륙지인 예제로 크레이터는 약 35억 년 전에 강물이 운반해온 태종물로 삼각주까지 형성된 고대 호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트추진연구소 JPL의 우주생물학자들은 폭 45km에 달하는 고대 호수의 바닥이나 600m 높이의 가장자리 어딘가에 생명체 흔적이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약 한 달간 기기 점검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의 준비 작업을 거친 뒤 2년간 약 25km를 이동하며 탐사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호수 바닥이나 호숫가의 퇴적물이 생명체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곳이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접근한다고 합니다. 지구에서는 호수 바닥이나 호숫가 퇴적물에 미생물 화석이 특히 더 잘 보존되는 탄산염 광물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현재 게일 크레이터에서 활동 중인 큐리오시티 등 이전 로버의 활동을 토대로 생명체의 흔적을 찾아내는 데 가장 필요한 첨단 장비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우선 로버의 마스트에 장착된 카메라인 마스트캠 G가 과학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물체를 찾아내면 슈퍼캠이 레이저로 소량의 기체를 만들어 화학 성분을 분석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 정밀 분석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로봇팔 끝에 회전판에 달린 첨단 분석 장비 2대가 나서게 됩니다. 하나는 행성 X선 리토케미스트리 장비로 강력한 X선을 조사해 고대 미생물이 남긴 화학적 증거를 찾습니다. 다른 하나는 서식 가능 환경 유기물 및 화학물질 라만 및 형광 스캐닝 장비로 자체 레이저를 이용해 물속 환경에서 형성된 유기 분자와 광물을 탐지합니다.
이 두 장비는 암석과 퇴적물의 원소와 광물, 분자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우주생물학자들이 구성 성분을 평가하고 정밀 분석을 위해 지구로 시료를 가져올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고대 해안 등 물가에서 미생물인 남세균의 성장으로 생성된 층을 이룬 퇴적 구조물인 스트로마톨라이트와 같은 외형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거나 퍼서비어런스의 현장 분석만으로 미흡할 경우 지구로 시료를 가져와 초고성능 장비로 정밀 분석하는 방법만이 생명체 존재에 대한 확실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퍼서비어런스가 암석의 구멍을 뚫어 채취한 코어 시료를 시가형 티타늄 용기에 담아 현장에 두면 나사와 유럽 우주국이 제작해 공동 발사할 착륙선과 로버가 퍼서비어런스 행로를 따라가며 수거해 지구로 보내게 됩니다. 현재로선 그 시기가 10년여 뒤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트추진연구소 JPL 우주생물지구화학연구실의 윌리포드 실장은 지구로 가져온 시료를 통해 고대 호수에 생명체가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러도 우주의 생명체 범위에 관해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면서 화성에 생명체가 살았는지와 관계없이 우리와 같은 암석형 행성이 어떻게 형성하여 진화했는지, 왜 지구와 달리 황량하게 변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